페이지 154쪽 보고요. 154쪽. 네. 자, 오늘 마지막 단원 추정 단원이거든요. 네. 자, 반갑습니다. 페이지 154쪽 확률 통계 개념센 페이지 154쪽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문제에서 이제 단어를 먼저 등장을 시킬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전구 공장을 해. 근데 전구의 불량률을 조사할 거야. 그러면 공장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0개씩 전구가 나온대. 근데 내가 이 전구의 불량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구를 직접 불을 켜봐야 돼. 그래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불량률 검사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장에서 포장되어 있는 걸 꺼내서 깠어. 그래서 콘센트에 연결을 했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했어. 그럼 이 전구는 사용한 전구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그럼 이게 새 제품이에요? 중고 제품이에요? 중고 제품이야.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포장을 한다고 새 제품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럼 공장 차원에서 불량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생산되는 10,000개를 다 까볼 수는 없죠. 그래요? 다 까서 검사를 하면 다 중고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새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잖아. 이럴 땐 하루에 생산되는 양의 일부분만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의 불량률을 조사해서 내가 요거를 요만큼만 조사해서 불량률이 요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 전체도 이 정도에 비례해서 불량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가끔씩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인구 총조사가 있죠. 그건 진짜 일일이 다 세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근데 전수조사가 정확하고 확실하지. 근데 모든 걸 전수조사 못하는 이유는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걸 전수조사 못하면 우리가 일부분만 띄어서 조사를 해보겠다. 그거를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띄어서 이 일부분이라는 녀석, 표본을 만들어서 이걸 조사합니다. 그 녀석을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생산하는데 100개만 조사하겠다. 그럼 내가 표본을 100개만 이렇게 가져온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개라는 개념이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본의 크기라는 개념도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럼 이런 거 있어. 또 시청률 조사 있잖아. 테레비 시청률 조사. 근데 그거를 전 국민에 있는 테레비에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럼 테레비 시청률은 전수조사를 못해. 그러면은 특정 몇몇 가구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럼 표본조사지. 근데 이 뽑는 게 특정 20대만 딱 몰려서 뽑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내가 남자만 딱 뽑아가지고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특정 가구를 뽑는 기준이 있으면 안 돼. 랜덤하게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랜덤하게 표본을 뽑는다를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요. 임의로 뽑는다. 랜덤하게 뽑는다. 걔를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이에요. 내가 원하는 애들만 이렇게 뽑아올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랜덤으로 뽑겠다를 무슨 단어를 쓴다고? 임의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뽑았어. 추출을 했어. 그다음에 확인을 했어. 그리고 얘를 다시 집어넣어. 이거면은 복원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내가 하나를 뽑았어. 그리고 확인했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딴 데다 놔. 이거를 그러면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땐 뽑힌 게 돌아간 거야, 못 돌아간 거야? 못 돌아간 건지 복원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미 추출 중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전체에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못하니 일부분을 뽑아서 조사를 했다야. 이 뽑아온 녀석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표본에 반대되는 전체라는 개념이 생겼죠. 이거를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모집단에서 모든 걸 생각을 했어. 모집단에서. 근데 갑자기 모집단에서 내가 일정 부분을 뜯어와서 뽑아와서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을 갖고 조사합니다. 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전체를 뭐라고 이름 붙인 거야? 모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전체에서 평균도 구해봤고 분산도 구해봤고 표준편차도 구해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모 표준편차고 모 분산이고 모 평균이다 라는 얘기로 바뀝니다. 어디가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추출해 오면 얘를 표본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뽑아오는 방법은 랜덤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미 추출해야 된다. 추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 뽑아놓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다시 뽑는 복원 추출과 뽑아놓고 확인한 다음에 잠깐 딴 데다 놔. 그럼 비어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걸 뽑는 거죠. 그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명칭인 거예요. 좋았어. 아직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네. 명칭만 배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전부가 있어요. 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까지 있어요. 내가 10개의 모집단이 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평균도 구해봤고 분산도 구해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평균도 구해봤고 분산도 구해봤고 표준편차도 구해봤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M이라고 표기를 했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편차가 시그마니까 이런 식으로 구했어. 근데 이젠 이 10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샘플을 만들어서 조사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샘플을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2개인 샘플을 만들게. 오케이? 근데 지금 10개 중에서 내가 샘플을 2개를 가져온 거잖아. 그럼 내가 X1, X2를 가져오는 샘플이 생길 수도 있고 X1, X3를 가져오는 샘플이 생길 수도 있고 X9, X10을 가져오는 샘플이 생길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샘플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 이 중에서 내가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내가 X1, X2를 평균으로 가지면 이런 표본 평균이 생길 수도 있겠지. 이런 표본 평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표본 평균이 생길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1, 2를 가져왔을 때의 표본 평균과 1, 3을 가져왔을 때 표본 평균과 땡땡땡 X9, X10을 가져왔을 때의 표본 평균이
같은 값일까요? 다른 값일까요? 다른 값이겠죠. 다른 값이란 얘기는 숫자들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내가 모집단에서 두 개를 샘플링해서 뽑을 건데 1, 2를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과 2, 7을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과 X9, X10을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이 다 다르죠. 그럼 다른 숫자가 등장을 했죠. 그럼 다른 숫자를 변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변수네. 그래요? 그럼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해 볼 수가 있어?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평균과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분산과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표본의 통계 자료인 거지. 모집단의 통계 자료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놓고 해석하는 거였잖아. 근데 우리는 통계학과가 아니니까 이런 자료들의 해석하는 것까지는 안 배운 거야. 그냥 통계 파트에서는 어떤 자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 이게 통계야. 근데 우리는 어떤 자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까지만 배우는 거라고. 그거에 대한 자료 해석은 대학 가서 통계학과가 할 거니까. 이걸 그냥 근데 통계라고 부르는 거야. 뭐를 통계라고 부른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분산을 구하는 거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통계라고 부르는 거야. 어떤 X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그래요? 근데 모집단에서 이걸 여태까지 해왔어. 근데 갑자기 오늘 표본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였던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 끝난 거야. 오늘은 선생님 갑자기 근데 샘플을 왜 배워요? 표본을 왜 배워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 살면서 모든 걸, 모집단을 전수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존재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을 띄어와서 조사하는 표본 조사가 필요해진 거야. 그래요?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선 표본의 크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몇 개씩을 끄집어 왔냐라는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10개로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 10개의 모집단의 데이터들 중에서 2개씩을 뽑아오는 표본을 만들 건데 이 표본이 10C2만큼 생겨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선 10개 중에 2개씩 만드는 샘플의 넘버니까. 그래서 총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45개가 생긴다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띵띵띵띵띵띵띵띵 45번째 샘플까지가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뽑아오는지에 따라서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 몇 개가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야? 45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1, 2를 뽑아왔을 때의 표본 평균과 90을 뽑아왔을 때의 표본 평균이 다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뽑아오는지에 따라서 X바라고 하는 녀석이 변하죠. 그럼 X바가 하나의 변수 역할을 하겠네. 이해됩니까? 그럼 그 변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고 그 변화되는 변수를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거고 변화되는 변수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표본에 대한 통계라고. 이걸 하는 거야 이제. 그게 표본을 분석하는 거야. 그게 표본을 가지고 통계 자료를 만드는 거야. 눈 똑바로 떠. 알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이 X바라고 하는 게 이름이 좀 헷갈려. X바를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그럼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헷갈리죠? 근데 표본 평균은 변수인 거야. 그냥 확률 변수인 거야. 표본 평균이라고 이름 붙여진 확률 변수인 거야.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돼. 알겠죠? X1, X2라는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게 변수 표본 평균이야. 그래요? 근데 X1과 X2라는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내가 분산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잖아. 자료 두 개 가지고 분산 구할 수 있잖아. 평균도 구할 수 있는데 분산 왜 못 구해? 그거를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 개는 다 변수인 거야. 첫 번째 샘플에서의 X바랑 두 번째 샘플에서의 X바랑 마지막 샘플의 X바가 다 다르죠. 변수. 첫 번째 샘플의 분산, 표본 분산과 두 번째 샘플의 표본 분산과 세 번째 샘플의 분산이 다른 값이야. 즉 S제곱이라고 하는 표본 분산도 변수야. 표본 표준 편차도 변수야. 그럼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 S제곱, 표본 분산의 평균, 표본 분산의 분산, 표본 분산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통계야. 표본 표준 편차의 평균, 표본 표준 편차의 분산, 표본 표준 편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통계야. 오케이?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이 두 개는 안 다뤄.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편차들이 변수 역할을 하는구나. 그 중에서 표본 평균만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가르칩니다. 조금 감이 와요? 안 와? 와, 안 와? 안 올 수도 있어. 왜 표본을 조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 여태까지는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단에서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해. 그래서 일부분만 띄어와서 표본의 크기만큼 띄어와서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요? 그럼 이 만들어진 녀석의 평균들이 다른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표본들의 표본 평균은 변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수 역할을 하는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계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넌 좋겠다. 나랑 1대1로 수업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겠다. 2시 수업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0분이에요. 30분 동안 수업을 듣는데 눈이 따가워서 감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건조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페이지 154쪽에 대한 얘기야. 155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 근데 이제는 X바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라고. 그래서 x바의 이름이 표본 평균인 것 뿐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설명을 좀 해볼게. 먼저 x라고 하는 세 개가 있어요. 얘는 그냥 모집단인 거야. 모집단에서 x라고 하는 변수가 1, 2, 3, 4야. 합은 1이고 그때의 확률 값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게 모집단에서의 데이터야. 그럼 이걸 가지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지. 모집단의 데이터가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나는 통계를 하기 위해서 x바를 아니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평균은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계산값이 2분의 5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 분산은 1제곱 4분의 1, 2제곱 4분의 1, 3제곱 4분의 1, 4제곱 4분의 1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봤더니 이게 4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볼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 이런 식으로 구해졌어.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세 개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의 세 개로 얘를 넘겨볼게. 그럼 모집단에서의 변수는 1, 2, 3, 4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를 복원 추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뽑아오는 게 1, 2를 뽑아올 수도 있겠죠. 괜찮아? 복원 추출이니까? 괜찮아? 그럼 나는 지금 x바라고 하는 변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뽑아왔어. 표본의 크기가 2니까. 그럼 이 두 개의 평균 얼마예요? 1이죠. 야, 1하고 1을 뽑아온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얼마예요? 1이죠. 3이라 1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두 개를 뽑아오면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뽑아오면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뽑아오면 2분의 5야. 2분의 3, 2, 2분의 5, 3, 2, 2분의 5, 3, 2분의 7, 2분의 5, 3, 2분의 7, 4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럼 좀 표가 좀 작지만 좀 작게 그릴게. 확률 변수가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세 개로 넘어온 거지. 변수가. 그 얘기는 1, 2분의 3, 2, 2분의 5, 3, 2분의 7, 4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세 개로 넘어온 거야. 그 합은 언제나 1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은 4, 4, 16분의 1, 2, 3, 4, 3, 2,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x바라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직접 구해보면 1 곱하기 16분의 1, 2분의 3 곱하기 16분의 2, 2 곱하기 16분의 3 더하기 2분의 5, 16분의 4, 3, 16분의 3, 2분의 7, 16분의 2, 4,
16분의 1을 직접 구했어. 직접 구했더니 얘가 2분의 5라는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2분의 5예요. 근데 x바라고 하는 변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2분의 5 똑같네요. 생각을 해보자. 모집단에서 전체의 평균을 구한 거랑 이거를 2개씩 뽑아서 평균을 구했어. 그 다음에 이 뽑아놓은 거에 평균을 구했어. 그럼 개념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하나씩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씩. 모집단에 있어요. 내가 이거를 표본의 크기를 1로 잡았어. 그럼 얘가 하나씩 넘어왔죠. 그럼 하나의 평균은 그대로 나오겠죠. 이거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습니까? 이거 이해돼? 돼, 안 돼? 안 돼? 모집단에서 4개 있어요. 그래요? 크기를 1로 잡을게. 크기를 1로 잡을게. 그럼 샘플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X1, X2, X3, X4 하나씩 갖고 있는 샘플 4개 나오죠. 그럼 X1 하나 갖고 있던 샘플의 평균이 얼마예요? 지각하지 마. 알겠지? 여기서 표본의 크기라는 건 내가 몇 개씩 가져오는지 한 얘기야. 그 표본의 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모집단이 4개가 있어. 1, 2, 3, 4. 크기를 1로 잡았어. 그럼 몇 개씩 가져왔단 얘기야? 하나씩 가져왔단 얘기야. 그 샘플이 몇 개 생겨? 4개 생겨. 그럼 첫 번째 샘플에서의 평균이 얼마야? 그대로겠죠. 그래요? 그러면 모집단 4개를 한꺼번에 평균을 구한 거랑 샘플 4개를 각각 평균을 구한 6개 평균을 구한 거랑 어때야 돼? 똑같겠죠. 개념이 똑같다고. 그러면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직접 구해본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평균이 무조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모집단에서 평균 구하면 이게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똑같을 거니까 이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본 거고 x바의 분산을 직접 구해봤어. 직접 구해봤더니 이건 모 분산을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늘 일정하게 나오더라야. 오케이? 이거를 경험적, 직접 증명으로 내온 거야. 이거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 분산이 4분의 5면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 4분의 5를 그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고만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n분의 모분산이다라고 쓰자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때 안 해.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직접 증명이라고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그러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루트를 씌운 것과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통계에 필요한 자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기 위해선 뭐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모집단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으니까.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의 분산의 루트 씌운 값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받아들여요. 페이지 156쪽 봐봐. 페이지 156쪽.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지금처럼 구합니다라는 걸 직접 증명으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믿고 쓰자로 마무리를 시켜요. 그 이유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못해. 그래서 그냥 믿고 쓰자. 한번 보여줬어.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 우린 믿고 쓸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믿고 쓰자. 알겠지? 못 알아듣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과목이야. 이쪽 파트는 받아들여지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모평균과 똑같고요. 이 녀석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만큼 나눈 거. 그래서 이 녀석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다. 페이지 158쪽 문제 번호 59번 가볼게. 자, 우리가 앞으로 모집단이라는 세계는 X라는 세계로 읽을게. 모집단은 확률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라는 세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에서 주어졌습니다. 10, 20, 30, 40. 합은 언제나 1이고 그거에 따른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근데 표본의 크기를 5로 하는 표본 평균의 세계로 넘어온 거야. 오케이? 그럼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 보십시오란 질문이야. 그럼 나는 표본 평균의 세계로 넘어왔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거야.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과 똑같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랑 똑같다고? 모 분산을 그 크기만큼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고. 그럼 어쨌든 모 집단의 세계에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모평균에는 10 곱하기 4분의 1, 20 곱하기 4분의 1, 30 곱하기 4분의 1, 40 곱하기 4분의 1과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4분의 이래서 얼마? 25라고 똑같다고. 그럼 여기는 벌써 구했지. 25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모분산을 구하면 20의 제곱에 4분의 1, 30의 제곱에 4분의 1, 40의 제곱에 4분의 1에서 아까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은 10제곱, 20제곱, 30제곱, 40제곱에서 25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10제곱, 20제곱, 30제곱, 40제곱을 시키는 게 나쁜 짓인가? 혹시 이걸 시그마 개념으로 푸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계산해. 계산하면 요거 125가 나와요. 이 정도 계산 넘어갈게. 단순 연산이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그 표본의 크기만큼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라고 쓰면 되겠다? 25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25, 표본 평균의 분산도 25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네. 요거는 좀 기억해 두고 가로 열고 외우고 가로 닫고 쓰는 식이야. 알겠지?
49-1번 시켜볼게요. 펜 잡고 X라는 세계에서의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합시다. 그럼 그 표로 작성한 게 뭐야 지금? 4, 3, 2, 1이 뭘 의미하는 거야? 개수야? 그 자리는 무슨 자리야? 개수 쓰는 자리야? 돌겠네. 표도 못 쓰... 야, 확률 분포 표도 작성 못하면 어떡하냐? 한 칸만 더 그어. 합 1. 습관적으로 써야 돼. 표 어디 있어? 표 어디 있어? 알아들었어. 표 어디 있어? 못 고르는구만. 표 어디 있어? 저 5분의 2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합이 얼마야? 네가 생각한 그 표에서 합이 얼마야? 1이야? 1이 아니네. 엉망이구만. 자기야, 왜 표가 없어? 표를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안 되는 사람 칠판 쳐다봐. 자, 문제가 1, 2, 3, 4라는 공이 각각 몇 개씩 있대? 1, 2, 3, 4라는 공이 몇 개씩 있대요? 안 되는 사람 아무나 말해. 4개, 3개, 2개, 1개가 있죠. 그럼 주머니 안에 공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몇 개? 10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상자에서 꺼냈을 때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로 잡으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서진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이 확률 분포 표에서 이 밑에는 뭘 써야 돼? 확률을 쓰는 자리죠. 그래요? 이 전체 상황 속에서 1이라는 녀석이 나올 확률을 쓰는 거지. 공이 몇 개 있다고? 전체가 10개 있다고. 1번이라는 공이 몇 개 들어있어? 1번이라는 공이 몇 개 들어있어? 1번이라는 공이 몇 개 들어있어? 4개. 그럼 10개 중에서 내가 1번을 뽑을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4. 확인할 수 있겠어? 여기가 10분의 4라고 쓰면 되겠지. 당연히 얘는 못 쓰면 돼.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라고. 확률 자리잖아. 문제 읽었을 때 X라는 세 개의 확률 분포 표는 잡아야지. 이걸 여태까지 지지난 시간에 하고 온 거잖아, 이건. 그래요? 친구야? 이걸 가지고 얘랑 얘를 구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 자료값을 가지고 X바라는 세 개의 평균과 X바라는 세 개의 분산을 구할 거니까. 얘는 똑같이 얘는 그 크기로 나누면 되니까. 오늘은 요거 배운 거야.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게 복습이 안 되니까
오늘 것도 안 되는 거지. 안 되네. 4명 손들어. 하나, 둘, 셋, 넷. 3명이었구나. 표도 못 만드는 거 지금 너무한 거야. 책 한 장 안 본 거야. 알았지? 이건 반성해야 돼. 형, 졸리다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오늘은 내용 설명을 이론적으로 하는 게 되게 애매해. 왜? 어려워.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마지막 파트에 대한 설명을 다 안 해놔. 그리고 한 번쯤 보여줘. 그리고 믿고 가자. 왜?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을 안 할 거야. 너희들이 통계학과에 간다면 그때 하면 돼.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 결론은 받아들이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계속 모든 걸 꾸며놓는 게 마지막 파트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 돼. 오케이?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게 요거야. X바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탄생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거잖아. 그러니까 탄생 배경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X바가 표본 평균이 변수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X바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표본에 대한 통계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야. 그래서 나온 게 저 세 개야. 알겠지? 근데 저 세 개는 샘플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모집단에서 구하고 넘어오는 거야. 여태까지 썼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세계로 넘어왔어. 자, 두 번째 세계에서 우리는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어.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 X라고 하는 세계가 모집단의 세계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 그럼 모집단이 정규 분포야. 그럼 내가 모집 정규 분포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샘플링 해왔어. 그럼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X바의 세계도 정규 분포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갑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X바의 평균 자리라고. 근데 그게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M이라고 쓴 거야.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X바의 분산 자리라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쓴 것뿐이야. 됐어? 그러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도 정규 분포야. 근데 정말 환상적인 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래. 근데 충분히 적절한 양의 표본의 크기를 가져오면 여기서 충분히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약 30개 이상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닌데 표본의 크기를 내가 10개 가져와. 그러면 X바라고 하는 세계가 뭔지 몰라. 문제를 못 만들어. 답을 못 써. 페이퍼상으로는.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무조건 30개 이상을 맞춰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표본도 정규분포야. 근데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야. 그래도 표본은 정규분포로 푼다고. 그러니까 표본은 싹 다 정규분포라고. X반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시험 문제 한정으로. 그래요? 우리는 속 편하죠. 어차피 우리는 시험지에서 이걸 맞춰야 되니까. 네. 왜? 문과로 전형하게? 야, 모의고사도 페이퍼상에서 통계학을 푸는 거잖아. 똑같죠. 네. 자, 그럼 표본이라고 하는 X바의 세계는 싹 다 정규분포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았습니다. 자, 페이지 159쪽 박스 밑에 리마커 뭐예요? 거기에 약
몇 개라고 써 있어? 30개 이상만 되면 충분히 적절하게 크기 때문에 모집 단위의 분포에 관계없이 표본은 싹 다 정규 분포로 해석하겠다라고 써 있는 거야. 고민하지 마. 이제 X바라는 세계는 무조건 무슨 세계라고? 정규 분포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화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네. 자, 넘겨볼게요. 자, 문제 번호 50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핸드크림의 무게가 평균 50에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녀석들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못 박아줬죠. X라는 세계는 정규 분포야. 그래서 평균이 얼마라고?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이니까 정규 분포 50에 16의 제곱이라고 하는 세계야. 그래요? 그러면 X라는 세계가 정규 분포니 X바라고 하는 세계도 정규 분포겠죠. 그래서 M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 가져왔대? 64개 가져왔대. 그래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64인 표본을 만든 거야. 그럼 이 표본도 정규 분포 50에 64분의 16의 제곱을 따라간 거야. 맞습니까? 그럼 보기 편하게 8분의 16의 전체 제곱이라고 읽으면 되겠네.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2의 제곱이라고 읽으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X바라고 하는 표본의 세계는 정규 분포 50에 2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세계라고 해석하면 돼. 괜찮아요? 이랬을 때 문제 마저 읽어볼게.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핸드크림 중 이미 추출한 제품 64개의 무게 평균, 내가 뽑아놓은 64개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읽어집니까? 64개를 뽑아놓은 64개의 무게 평균이, 뽑아놓은 평균이, 표본 평균이, 이해돼? 표본 평균이 뭐 이상?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지금 X바의 세계로 넘어온 거니까 변수가 X바로 써져 있어야 되겠지. 이거 X로 써져 있으면 잘못 쓴 거야. 스토리 이해돼요? 모집단에서 64개를 뽑아와서 표본 평균의 세계로 바꿨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X바가 48 이상 54 이하로 구하십시오. 그럼 무슨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야. 표준화 작업. Z는 시그마분의 X-M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X바의 세계로 넘어왔으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 평균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다 계산을 해놓은 거잖아. 다 계산을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P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2분의 X바가 48 평균이 50 Z 2분의 54 마이너스 5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부터 얼마? 2의 세계까지 가면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을 지난 시간에 표로 구했잖아.
됐어요? 그래서 요만큼까지의 넓이는 우리 표에서 1.0에 해당되는 사이즈겠지. 그래서 요만큼까지는 0.3413이 되는 거고 0부터 2까지는 우리 표에서 2.0에 해당되는 사이즈겠지. 그래서 0.4772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구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0.8185라고 쓰면 되겠다. 쉬워? 이 스토리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무적 구성이 이렇게 돼. 모집단이 정규분포 땡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넘겨줘야지. 무슨 세계로? x바의 세계로. x바의 세계를 넘겨줘도 무조건 정규분포라고. 무조건 정규분포.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맨날 스토리가 똑같아요. 기본 문제예요. 이거 풀면은 한 문제 맞히는 거야. 어디서? 수능에서. 수능에서 한 문제 맞히는 거야. 확률과 통계 8문제 중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 표준화 작업, 통계 파트에서. 알겠죠? 네. 50-1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정해보자. 자, 우리가 x라는 세계에서 표본의 크기를 n개로 하면 x바라는 세계로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정규분포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의 세계로 넘긴 거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0,1의 세계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그게 표준 정규분포죠. 표준 정규분포에 평균은 0으로 맞춰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0.95가 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값은 요렇게까지의 넓이가 0.9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이 물음표가 그럼 이제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의 확률이 0.95입니다라고 써 있으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계산해 볼게. 이 z가 사실은 마이너스 1.96 z라는 녀석은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이게 표준화죠. 그래서 1.96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모평균 m이 궁금해. m. 그래서 m을 남기고 다 넘겨버릴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96 루트 n 시그마 x바 m 1.96 루트 n 시그마 그 다음에 x바도 넘길게.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 시그마. 싹 다 마이너스를 곱할게.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 시그마라는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이 식을 쭉 따라올 수 있겠어요? x라는 세계에서 샘플의 크기가 n인 x바라는 세계로 넘겨왔어. 정규분포를 따라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못해.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어. 그러면 요런 커브를 따라가죠. 평균이 0이고 분산값이 1, 표준 편차 분산값이 1인 요 값을 따라갑니다. 이걸 가지고 0.95%의 확률을 구해본 거야. 표를 보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 값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표준화 작업 통해서 구해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돌린 거야. 거꾸로. 역연산으로 m을 추적해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이항시키고 정리해서 m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해볼게. 이게 신뢰도 개념이거든. 신뢰도를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말이 맞을 확률. 내가 한 말이 믿을 만한가. 내 말이 정답일 확률. 그걸 신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1kg부터 300kg 사이에 있습니다. 내 말 몇 프로 믿을 수 있어요? 100% 믿을 수 있죠. 그래요? 그 대신에 범위가 엄청 길어졌지. 그래요? 내가 이거를 좀 줄여볼게.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50이라고 딱 점을 말했어. 그 내 말 믿을만해?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라는 얘기는 좀 이렇게 적당한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말할 때 95%의 신뢰도, 99%의 신뢰도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은 안 보겠지만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할 때 그 당선 예측을 하죠. 그래서 기호 1번 아무개가 당선될 확률이, 당선될 가능성이 당선될 것입니다. 신뢰도 95%, 신뢰도 99%.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그래요? 이 범위가 이 범위인 거야. 그래서 95%의 신뢰도, 내 말이 95% 믿을만하다. 95%의 확률 값을 가지고 있다. 요 길이가 95%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내가 말한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99%다. 그럼 이 범위가 늘면 신뢰도가 늘어나겠지. 이 범위가 줄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지. 그럼 95%에 대한 포인트가 1.96이라고. 그럼 99%에 대한 포인트는 2.58입니다. 2.58. 직접 구한 거야. 어떻게 구했냐고? 컴퓨터가 구했어. 외워. 1.96, 2.58. 못 외워?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써줘요. 1.96, 2.58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계산하는 형에서 나와. 그래서 웃긴 게 맨날 1.96으로 계산해. 근데 하필 친절하게 2로 계산하세요라고 써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린 안 읽잖아. 그래서 1.96으로 써서 틀려. 그런 거야. 문제 연습할 때는 1.96, 2.58로 연습을 해. 근데 그 문제에서
2랑 계산하고 3으로 계산하래. 근데 우리 문제를 안 읽으니까 1.96, 2.58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틀려요. 왜 틀린지 모르겠대. 모르지. 자기는 틀린 게 없으니까. 문제만 안 읽은 거지. 잘 보고 풀어 그럼. 외우지 말고. 대한민국 여러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써줍니다. 알겠지? 자,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야. 문제를 책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추정이야. 추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인 데이터만 알고 있는 거야. 결과적인 데이터. 요걸 가지고 역추적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런 M값의 범위를 구해지는 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표준화의 역연산. 근데 95%와 99%의 차이는 요 포인트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요 시작점과 끝점의 포인트. 99%가 좀 더 믿을만하니까 길어지겠죠. 2.58이라는 포인트. 95%는 1.96이라는 포인트. 여기서 새로운 포인트가 나올 때도 있어. 신뢰도 K% 이런 거 몰라. 그러면 요 포인트를 미지수로 자꾸 풀어야 돼. 그런 류의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식 하나로 푸는 거야. 이식 하나로. 1.96이자 2.58이다 혹은 K값이다. 여기만 변해놓고 쓰는 거야. 나머지는 정보를 다 줍니다. X바라는 세계에서 충분히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오케이? 표본의 세계에서 모집단을 정확하게 타겟팅으로 몇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 그러면 신뢰도 꽝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도박사가 아니잖아. 내가 신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몸무게를 내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확하게는요 67.453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지. 딱 찍어서 말하는 순간 신뢰도가 꽝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레인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말해주고 내 말은 95% 믿을 수 있어.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99%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추측해서 답을 합니다. 그걸 추정이라고 해요. 오케이. 역연산으로 따라가면 돼. 그러면은 통계적 추정은 이식 하나야. 바뀌는 건 이 부분만 바뀝니다. 이게 95%면 1.96, 99%면 2.58 이렇게만 바뀌어요. 알겠지?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 하나도 모를 게 없습니다. 51번 가볼게.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학 영역 나형에 응시한 수험생 점수는 평균이 M이고 X의 세계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나는 딱 2,500명만 뽑을게. 추출했다는 얘기죠. 그럼 2,5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65. X바가 65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어져요? 2,500명을 뽑아서 조사한 평균, 뽑아서 조사한 평균, 표본 평균이 65점이다. X바가 65점이다. 라고 읽어집니까? 네, 됐어. 모평균 M을 95% 신뢰도, 99% 신뢰도로 구하십시오. 가로 열고 1.96, 2.58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거든. 그래서 책에서 써줍니다. 1.96, 2.58이라고. 계산해보자. 그럼 식은 딱 하나야.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래서 1.96이냐 2.58이냐 싸움이야. 첫 번째
95% 추정하십시오. 1.96으로 계산하십시오. x바 얼마라고 써 있어? 문제에서 65라고 써 있죠. 그럼 65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15 보여요? 시그마 제곱 시그마 괜찮습니까? 다 정보 있어. m 65 플러스 1.96 루트 2500분의 15 계산할 수 있겠어? 계산은 너희들의 몫입니다. 2번 99% 65 마이너스 2.58 루트 2515부터 m 65 플러스 2.58 루트 2515라고 쓸 수 있겠어? 네. 통계적 추정은 이식 하나로 끝나요. 이식으로 시작해서 이식으로 끝나. 이식만 알면 한 문제 무조건 맞히는 거야. 못 외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요. 네.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다면 통계적 추정은 무조건 되는 거야. 그 식을 거꾸로만 바꿔낸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를 정확히만 읽으면 돼. 오케이? 51-1번 하나 시켜볼게. 같이 해볼게요. 여기 봐봐. 자, 필요한 정보만 좀 챙겨와 보자. 필요한 정보만. 51-1번. 어느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체중은 M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균표를 따릅니다. 이 병을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크기가 100인 이미 추출해서 체중을 조사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뽑은 100명의 평균인 거죠. 그래서 X반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X바가 3.5입니다. 모평균을 95%로 신뢰하세요. 1.96을 써서. 그럼 95% 추정이니까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쓰면 되겠죠. 원하는 숫자 다 알고 있죠. 3.5 마이너스 1.96 루트 10 0.5는 2분의 1 3.5 더하기 1.96 10분의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뭐 계산을 해달라는 소리였어? 아니 그 똑같이 써도 계산했더니 13.3이랑 마이너스 하나를 더 해주고 3.5 마이너스 1.96 여기 얼마예요? 20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네. 해야 돼 이거 근데 진짜? 안 해도 되죠. 야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야 다 얘 좀 봐봐. 쟤 못한대. 저 했어요. 몇 나와? 그 10분의 2분의 1을 그 5로 계산해가지고 했어요. 이런 애야. 놀고 싶어? 인사하지 마. 고립시켜놔. 실수. 알았지? 응. 하필 한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넘겨볼게요.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게 끝이야. 봐봐. 신뢰 구간이라는 건 이 녀석이야.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겠다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X바랑 X바는 지워지죠. 똑같은 숫자가 써져 있죠. 이걸 빼래. 2배라고.
실내 구간은 2배가 됩니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되겠다. 이게 실내 구간이야. 그러니까 추정은 주구나 사나 이식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모 평균을 추정하세요. 저식.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저식. 괜찮아? 그러면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풀란 얘기죠. 자,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 x의 세제가 정규 분포 15의 제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이미 추출해서 얼마인지 모른데 n개를 추출해서 95%로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었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됐대. 얘는 2배가 있는 문제 1.96이라고 써 있어. 잘 봐야 돼. 2라고 써 있으면 2라고 써야 돼. 알겠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써야 돼.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하래. 실내 구간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겠죠? 맞습니까? 네.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 편하게 하려고 루트 n만 넘기면 1.96에 곱하기 1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조금만 더하면 루트 n이 29.4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계산한 거야. 사실은 베낀 거야. 써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 제곱시키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90이 좀 안 되겠죠? 900이 좀 안 되겠죠? 네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하면은 806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4.3 어쩌고보다 조금 큰 최소값은 얼마예요? 최소값은 865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계산 틀리면 뭐 이제 재수해야죠. 재수해야지 어떻게? 재수해야지. 네. 자, 통계적 추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딱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 뭐? 어차피 우리는 페이퍼상으로 이걸 맞히냐 틀리냐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통계적 추정을 해가지고 수기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데이터 뽑아가지고 컴퓨터 돌리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만 받아들이면 돼. 신뢰도랑 길이의 이 변화값만 구하면 돼. 내 말이 100%가 되려면 길이가 길어지면 되겠죠? 1km부터 300km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내 말은 100%야. 하지만 범위가 너무 기니까 믿음이 안 가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포인트로 딱 72.3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건 개념인 거야. 이제 이건 필요가 없어. 그럼 계산만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저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표준화의 역연산으로 구해낸 겁니다. 표준화의 역연산.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이 될 수도 있고 k가 될 수도 있고 그 변수값만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쓰면 되겠다. 실내 구간은 이 범위의 길이다. 그래서 2배가 되겠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52-1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해야 돼요.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계에서 37분 정도로 보이거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몇 개 뽑아와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